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17번째 시간 중립외교 광해군 공부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광해군이 즉위를 합니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온 나라는 몹쓸 땅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광해군은 무엇보다 백성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허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쓰도록 합니다. 동의보감은 당시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약초를 손쉽게 구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응급 처방 같은 그런 책입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땅은 황폐해져 있고 전염병으로 부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 바로 허준의 동의보감이라는 책 때문입니다.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아주 나라가 힘든 상황에서 광해군이 왕에 올랐지만 우리의 북쪽 땅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 조선을 도와주는 틈을 타서 명나라에게 구박받고 핍박받던 후금, 여진족들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북쪽 지역에는 원래부터 있던 명나라와 새로이 생긴 후금, 이 두 나라가 서로 으르렁거리게 되었습니다. 자, 임진왜란 전쟁 이후에 국가는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7년간의 임진왜란 이후에 백성들이 세금을 내려고 하더라도 세금 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침 광해군 때 쓰여진 역사책 광해군 일기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위태로워 죽기 직전에 있는 백성들을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백성의 부모된 도리가 아니다 하면서 광해군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 백성들의 어버이는 즉 왕입니다. 이 왕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느냐, 이런 광해군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조선에서는 각 지역의 특산품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자, 울릉도 사람들은 오징어, 그리고 전라도와 남해안 지역 사람들은 전복, 김, 뭐 이런 특산품을 세금으로 내는데 바다에 파도가 심하거나 아니면은 굴 양식이 잘 안 되거나 김을 생산하지 못하면은 특산품을 세금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세금을 못 내니 도망을 다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광해군이 지금부터는 특산품을 세금으로 안 내어도 된다. 대신 모든 세금을 쌀로 내어라. 자, 특산품 대신 쌀을 세금으로 내게 되면은 누구나 농사를 지으니까 세금을 쉽게 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특산품 대신 쌀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를 대동법이라고 합니다. 자, 광해군이 허준을 시켜 동의보감을 쓰고 대동법을 만들고 이러는 찰나,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는 명나라와 후금이 이제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명나라는 조선에게 조선 너희 우리 명나라 좀 도와주라. 임진왜란 때 우리 명이 너희 조선을 도와줬으니까 이번엔 조선이 너희 우리를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고민에 빠져요. 조선이 명나라를 도와준다. 이렇게 되면은 힘이 강한 후금이 조선을 공격하면은 조선은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7년 동안 임진왜란
겨우 벗어나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후금이 만약에 또 한 번 침략하면은 조선은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은 꾀를 내게 됩니다. 바로 명나라에게는 군사를 보내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후금에게는 사람을 보내서 항복을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외교입니다. 임진왜란으로 힘들어진 조선이 강대국인 후금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나라와 백성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거예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로부터 받은 도움을 갚으며 후금과도 친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중립외교라고 합니다.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이익을 위해서,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중립외교가 되겠습니다. 자, 광해군.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끼어있는 조선. 명나라에겐 군사를 보내서 도와주고 후금에게는 항복을 하는 중립외교를 펼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힘들어진 백성들을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하는 광해군.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